안녕하세요. 주간 ETF의 진희입니다. 오늘도 ETF 시장의 핫한 이슈들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9월 첫째 주에 함께하는 주간 ETF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코덱스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이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이 코스피 200 지수에 특례에 편입됩니다. 두 종목 모두 신규 상장 특례 편입 기준을 충족해 오는 9월 10일 코스피 200 지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들어가는 게 있으면 또 나오는 게 있죠. 대신 JW 중해제약과 락앤락은 지수에서 편출이 될 예정입니다.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은 지난 8월에 상장된 신규 상장 종목인 만큼 상장일부터 15일간 평균 일평균 시총이 50위 안에 들 경우 특례 편입이 가능한데 이 조건을 충족시킨 거죠. 그럼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은 코스피 200 편입으로 자금이 얼마나 들어올까요? 코스피 200을 벤치마크하는 ETF와 인덱스 펀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을 최대 40조 원으로 봤을 때 두 종목의 수급 규모는 2,800억 원에서 3,5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 초부터 코스피 200 조기 편입이 예상이 됐던 만큼 자금 영향이 클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으로 KRX 은행 등 섹터 지수가 바뀌고요. 이 코덱스 은행과 코덱스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등 업종 ETF 편입 종목도 변경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이번 주 시장 주요 이벤트로는 현지 시간 9월 9일 열리는 22 통화정책회의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시비는 올해 1, 2월까지만 해도 매월 363억 유로의 자산을 매입했지만 3월부터 그 규모를 늘려 매월 764억 유로를 매입하고 있는데요. 이번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자산 매입 규모를 연초 수준으로 축소하거나 소폭 줄일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목소리가 더 많네요. 지난주 시장에서 눈에 띄었던 부분은 바로 미국의 8월 고용 데이터 발표였습니다. 8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시장 예상치의 3분의 1 수준으로 생각보다 숫자가 너무 안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큰 영향을 줬다는 건데 한편으로는 휴가 기간 종료로 숙박과 레저의 고용 정체가 겹쳐 확대 해석은 경계하는 게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이 고용 지표의 부진이 일시적인지 추세적인지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겠죠. 일단 고용 지표 부진으로 시장에서는 연내 테이퍼링이 다소 늦춰질 수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한국 쪽 지표를 보면 이 한국은 수출 지표가 예상보다 소폭 하회했지만 여전히 견고했고 이 글로벌 생산 병목으로 수출 물가 상승 또한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측면에서는 9월 첫째 주에 외국인이 드디어 국내 증시에서 이 매도세를 멈추고 2조 원이 넘는 순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와 의약품, 운송장비 위주로 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덱스 주간 수익률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익률 1위는 코덱스 차이나 H 레버리지 H입니다. 기초지수인 HSCI, 그러니까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된 기업들 중에 이 상위 50개 기업들의 주가가 오를수록 수익률이 커지는 구조죠. 전체적으로 최근에 중화권 증시는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 등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저가 매수 유입으로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투자 심리가 살아난 가운데 코덱스 차이나 H 레버리지 H가 지난주 무려 9.3%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코덱스 차이나 항생테크는 주간 6.4%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코덱스 건설의 주간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정부가 14만 가구 공급 계획을 확정 발표하면서 이 정책 기대감이 건설주 쪽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모처럼 건설주들의 주가가 세게 반등하며 6.3%의 주간 수익률을 보였고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주간 수익률 5.7%, 12주 누적 수익률 18.5%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 이런 흐름들이 잘 녹아든 결과였습니다.
반면에 코덱스 WTI 원유 선물 인버스 H가 2주 연속 수익률이 아쉬웠습니다. 그 외에도 이 코덱스 3대 농산물 선물 H와 콩 선물 H가 마이너스 3%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자산 수익률 체크해 보겠습니다. 신흥국 주식과 한국 주식은 지난주에 이어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고요. 그 외에 선진국 주식과 미국 주식도 플러스권 수익률에 머물렀습니다. 국내 ETF 시장의 자금은 인버스 2X 쪽으로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지수가 2주 연속 반등하면서 이 회복을 하다 보니 하락에 대한 경계 심리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해외 테마 쪽은 투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산 배분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 단기 채권 ETF에 3천억 원이 유입됐습니다. 그리고 혼합형 ETF도 높은 강도로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주간 인기 ETF도 순위 알아볼게요. IRP, 즉 퇴직연금 쪽에서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자금이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글로벌 선진국 주식과 국내 채권을 7대3 혹은 5대5 비중으로 자산 배분한 이 코덱스 TRF 7030과 이 코덱스 TRF 5050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 외에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 인터넷 K 뉴딜, 한국 대만 IT 프리미어 등 특정 섹터 쪽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는 한 주였습니다. 마지막 상품 소개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코덱스 건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름에도 잘 드러나다시피 건설 산업을 이끌고 있는 국내 대형 건설주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ETF입니다. 이 기초지수는 KRX 건설입니다. 지난달 8월만 하더라도 KRX 건설 지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로 흐름이 그다지 좋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와 대선 정책 효과가 재부각되면서 지난주의 모처럼 건설주들이 재반등을 했고 앞서 보셨다시피 빛나는 주간 수익률 3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야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주택 공급 확대 공약을 내놓는 데다 지난주에 정부가 3기 신도시를 포함해 14만 가구분의 공공택지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이 플랜트 수주가 늘어나면서 건설사들이 해외 실적 전망 또한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국내와 해외 모두 긍정적인 환경이 이렇게 조성되고 있는 데다 그런 측면에서 코덱스 건설은 현대건설, 삼성 엔지니어링, GS건설 등 국내와 해외 건설 업체들의 비중이 또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종합환경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쌍용 C&E를 비롯해서 KCC 글라스 등 건자재 종목들까지 다채롭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코덱스 건설 ETF로 건설업종의 성장에 투자해보세요. 9월 첫째 주 진이와 함께한 주간 ETF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주간 핫한 ETF 소식 들고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릴게요. 그럼 안녕!